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는 조금 실격이다 이런 이제 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 쓰냐 하면 지금까지 이제 진보 정권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표로 다양한 규제 정책을 도입했지만은 결국은 고위공직자들은 오히려 강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투기성 거래를 하거나 이런 어쨌든 그런 정책의 신뢰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인 이제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뒤에서 미리 조용히 강남 부동산에 투자하고 버틴 공직자들은 부자가 되고 서민은 기회를 빼앗기고 사다리를 걷어차였다 하는 이런 이제 자주 섞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지금 보니까 실거주용이 아닌 부동산 투기용 거래를 한 적이 있냐 제가 서면 질의를 했는데 본인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없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니까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의혹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후보자 부부는 2004년도 송파구에 있는 빌라 한 채를 1억 8천에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을 했고요. 근데 실제로는 거주를 하지 못했다고 사전에 답변을 하셨고 지금 거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정비구역이 되면서 3억 4천 분담금을 내고 분양을 받으셨고 2024년 8월에 이제 준공 허가가 나면서 지금 임대차 계약서를 써서 지금 임대를 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는 지금 현재 17억 원 정도의 이제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안에 들여다보니까 이제 후보자 가족은 이거 이외에도 몇 채의 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는 임차로 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21년 동안 한 번도 살지 않고 이제 1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 그 실거주 목적으로 했다는 해명은 과연 어느 국민이 믿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을 하던 2020년경에 그때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고위공직자들 다 실거주용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는 강력한 경고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직접 명령을 내렸던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결국은 강남 아파트는 팔지 않고 지역구인 청주의 집을 팔아서 외부 사람들은 똘똘한 한 채를 챙겼다 하고 본인은 집이 매매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보자도 보면 그 송파구의 빌라나 은평 뉴타운 아파트 배우자가 상속받은 뭐 이런 오피스텔 이런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결국은 집을 팔면서 송파구만 남기고 이제 다른 건 다 이제 매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대통령이 명령했지만 그 중요한 건 시세 차익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방증이 아닌가. 그러면서 노 전 실장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원망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청주가 뭐냐 이렇게. 그래서 그런 판박이지 않느냐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붕세간 변명인지 집값 상승에 유혹되면 못 판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솔직해져셔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보니까 어쨌든 고윤철 장관 후보도 개포동의 재건축, 임광연 우리 후보자도 이제 송파의 재건축, 어제 했던 강순호 여가부 장관도 엄마 아파트 이렇게 이제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 행정부 강요들이 다들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상위에 이렇게 링크해 있다는 것 자체가 과연 국민 주권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보니까 얼마 전에는 집값을 이제 잡겠다고 청년이나 서민 대상으로 해야 될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내놓으면서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강남 부동산 재테크로 재미를 보신 분들이 정책을 만들어 봐야 결국은 집을 갖고 싶은 서민들은 대출이 오기 때문에 결국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제 해명을 좀 예, 드리면 간단하게 해명해 주세요. 예.
그 송파구 빌라는 저희가 무주택인 상태에서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죠. 샀었는데 예. 그때 이제 애가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전학을 갈 거냐 말 거냐 많이 논의를 하다가 전학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사를 못 갔고요. 그 이후에 이제 거기가 재건축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25평을 분양을 받은 게 나중에 이제 노후에 우리가 여기에 살자. 애들 다 출가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분양을 받아서 저희가 살 것이고요. 은평구 주택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거주했던 집입니다. 그런데 예. 그때 두 채 중에 이제 한 채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거주했던 집, 거주하지 않았던 집을 팔면은 정말 부동산 투기로 예. 오해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거주했던 집을 팔았던 거예요. 예. 예.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시세 차익이 있었고 똘똘한 채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후보자는 차장할 때하고 이제 국세청장하고는 지금 다릅니다. 차장은 청문회가 없었고 청장은 지금 청문회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장이 되면 조금 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선택 또 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2020년도에는 강남 아파트를 선택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국민 눈높이에 사셔야 되니까 이렇게 결정해야 될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때로는 희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이제 최소한의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지금 이제 되면서 여러 가지로 염려가 많은데 그 염려가 그야말로 무색할 수 있도록 본인이 이 청장으로서의 업무에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본인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국세청장으로서의 무게감을 느끼고 공직자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때는 나와서 선택이라는 세무부터 했지만 청장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자리인 거 아시죠? 네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네, 이선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